위엔 녹색 항적이 해수부가 발표한 항적이고 아래 항적이 해군 항적입니다. 해수부가 발표한 항적은 전문가로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 해군 항적은 군사용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발표한 항적으로 세월호 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해수부 발표 항적대로 조사하면 사고 원인은 미궁으로 빠집니다. 세월호는 오른쪽으로 고속회전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쓰러져야 하지만 왼쪽으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군 항적으로 조사하면 사고 원인은 명확해집니다. 해군 항적에서 세월호는 지그재그로 고속회전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수부가 잘못된 항적으로 세월호를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가 진상규명보다는 야당과 협상하여 빨리 이 사건을 묻어버리고 사고 원인을 미궁에 빠지게 함으로써 고의 침몰설이 여론에 부각시키지 못하게 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뒤에 세월호 뒤로 병풍도가 가까이 보입니다. 해수부 항적 침몰 위치라면 병풍도는 아주 작게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뒤에 병풍도가 보이므로 해군 항적도가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사고 난 당일 세월호 근처에는 둘라에이스호가 있었습니다. 둘라에이스 선장은 해군 항적도가 맞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둘라에이스 선장은 호버링 기술 즉 밧줄로 세월호와 둘라에이스를 연결해 놓으면 배전복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세울 수 있어 전원 구조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해경은 거부를 하였으며 둘라에이스호 구조 활동을 막았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당시 방송과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던 둘라에이스호가 구조가 안 된다면 세월호는 쓰러졌지만 엔진은 가동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바로 뒤에 수심이 낮은 병풍도로 이동하거나 다른 섬으로 이동했으면 전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섬으로 가든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월호와 비슷한 아리아케호는 90도로 기울어진 채 수심이 낮은 곳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 전원 구출하였습니다. 더 이상 안전불감증이니 총체적 부실이니 그따위 말보다는 고의적인 침몰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사고의 중요한 본질은 뭐니 뭐니 해도 선내로 어떻게 물이 들어올 수 있었냐는 문제일 겁니다. 설사 물이 들어섰다 해도 구간을 폐쇄하여 수밀문을 닫고 기밀 구간이 있으므로 기압장치로 선내 침수를 막고 평형수를 빼버리면 침몰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언론과 방송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보도하니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세월호는 유리가 없는 창이 군데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유리 없는 창으로 물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누가 창문에 유리를 뺐을까요? 선내에서 유리가 없는 창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문이 뻥 뚫려 있습니다. 밧줄 뒤 구멍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세월호는 누군가에 의해서 미리 구멍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꺼지자 선내 작은 구멍까지 보입니다. 불이 켜지면 큰 구멍만 보입니다. 결국 세월호는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선내 구멍을 내서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호를 고의 침몰시킨 사람들은 지금도 TV에 나와서 고상한 척 잘난 척하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수장시킨 사람들에게 또 투표해주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겠습니다. 끝은
신창원은 1989년 3월 28일 선후배 4명과 함께 논현동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던 정씨와 김씨를 도남동에서 흉기로 폭행을 하여 정씨는 죽고 김씨는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신창원은 차를 타고 도주하였으나 결국 9월에 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신창원은 19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서 탈옥에 성공하게 됩니다. 부산교도소 화장실 환풍구는 가로세로 30cm, 40cm라던데 글쎄요. 아무리 신창원이가 작은 체구에 살을 뺐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화장실 세창사를 교도소 창고에 실톱을 주워와서 무려 4개월 동안 하루 20분씩 절단 작업을 하였다는데요. 교도소는 기본적으로 재소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물건은 접근조차 못하게 합니다. 특히 신창원과 같은 무기수는 언제 자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쇠독 같은 것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므로 신창원과 같은 재소자가 소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밥 숟가락도 플라스틱으로 주고 필기구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교도관들이 쇠창사를 수시로 점검하며 재소자 소지품도 조사를 합니다. 교도소 화장실은 오픈되어 있고 교도관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아 신창원이 헛짓거리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탈옥이 불가능한 이유는 동료 재소자가 절대로 신창원이 탈옥하게 가만 놔주질 않습니다. 교도소 한 방 안에는 13명 정도가 합숙하게 되어 있는데 폭력 전과자들만 모여있는 방에서 만약 신창원이가 탈옥을 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동료 재소자들은 방조죄로 재판을 다시 받아 추가 징역살이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도소 자체 내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신창원이가 탈옥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동료 재소자들의 신고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막기 때문에 신창원의 탈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화장실 환기구로 신창원이가 빠져나와서 교회 공사장 안의 밧줄을 이용해 교도소 담을 넘었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교도소 내 교회 공사장이라도 위험한 물건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사다리나 밧줄 등은 교도관들이 따로 보관하거나 인부들이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창원이가 화장실 환풍구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동작감시 센서에 감지될 수밖에 없고요. 담벼락까지 가기도 전에 동작감시 센서에 여러 번 걸리게 되어 있으므로 비상벨이 울리고 조명이 켜져 교도소 내부는 한밤중에도 환해질 것입니다. 이어서 기동순 찰대가 나와 신창원이는 체포되겠죠. 5m 높이의 담벼락을 넘는 것도 문제겠지만 담벼락을 넘었다가는 감전사할 우려가 있어 교도소 탈출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신창원은 탈옥해서 도피 생활은 마치 TV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도피 생활 중에 무려 15명의 여자를 사귀었다고 하는데요. 희대의 카사노바가 따로 없군요. 15명의 여자들 중에서 현상금 5천만 원이나 걸려있는 신창원이를 신고 안 한 것도 웃긴 일이지만 신창원이가 15명의 여자를 사귀는 가운데서도 사랑과 배신, 복수를 하였다죠. 신창원이는 두 집 살림하며 여러 여자들을 만나가며 체인지했다고 하네요. 이걸 믿어야 할까요? 결국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딴 여자와 바람을 피우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여러 차례 위기에 맞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강력계 형사 3명이 차 안에서 잠복 근무하여 신창원이를 덮쳤는데 30분간의 난투극 끝에 신창원은 빠져나갔다 합니다. 대한민국 형사들을 뭘로 보고 이런 소설을 쓰시는 것입니까? 강력계 형사들은 조직폭력배보다 더 거칠고 싸움도 잘하며 덩치도 훨씬 좋습니다. 고작 170m 키에 가늘다란 체격, 특별히 무술을 배우지도 않은 신창원이가 형사들을 3명씩이나 제끼고 도망간다고요. 영화와 현실은 구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탈주범은 한 번 동선이 확보되면 사실상 잡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동안 신창원에 대해선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들은 신창원의 동선을 따라서 완전히 포위하고 수색하며 좁혀 나오기 때문에 908일간의 장기간 탈주는 불가능합니다. 땅속에 숨어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최신 장비를 사용해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경찰력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신창원이는 도주 행각 중에서도 부잣집만을 털어 10억 원을 절도했다는데요. 와, 10억 원이면 지금 물가로 따지면 50억 이상은 되는 돈인데요.
저 많은 돈을 훔칠 수 있다고요. 80년대 초중반이야 부자들이 금고에 현금과 귀금속을 많이 보관했다고는 하나, 신창원이가 도주할 시대쯤이면 부자들은 증권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통장에 돈을 넣어놓지 누가 현금을 보관한답니까? 부자들일수록 보안시설을 잘 해놔서 털기 어렵습니다. 신창원이가 10억씩이나 털었다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신창원의 도주 과정은 어느 삼류 작가의 현실성 없는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창원이가 잡히는 과정도 웃깁니다. 동거녀와 함께 있는 집에 어느 날 가스점 검원인지 수리공인지 하는 사람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가스점 검원이 신창원 인상을 보고 나서 신고하여 잡혔다는데, 아니 자기는 숨어있고 동거녀 보고 나가보라면 될 것을, 아니면 그냥 현관문을 열어주지 말던가. 참 웃깁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신창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건만 신창원이가 가스점 검원 앞에 스스로 나타났다는 것도 웃기지만, 가스점 검원이 신창원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얼굴 확인하러 재방문했다는 것도 더 웃깁니다. 신출귀몰한 신창원이가 눈치를 못 챈 것도 웃기네요. 저라면 눈치채서 도망갔을 텐데, 더 황당한 건 가스점 검원이 신창원 집 명의가 누군 줄 알아보려고 근처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한테 명의자 이름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친절하게 명의자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요즘 누가 남의 명의를 함부로 알려준답니까? 소설을 쓰더라도 좀 생각을 하고 쓰셔야지요. 신창원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뜬 소문만 무성할 뿐이죠. 신창원은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재소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만나보고 싶고 말 걸어보고 싶었을 텐데요. 실제로 목격했거나 대화를 나눠봤다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창원은 연기를 아주 잘한 덕택으로 당시 정부가 해외 어딘가에 서식지를 마련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해봅니다. 보고 계신 영상은 외국의 탈옥 사례를 보고 계시는데요. 믿지 마십시오. 사실이 아닙니다. 희극입니다. 외신에서 보도되는 탈옥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며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만큼 텔레비전이 대중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현직 교도관이나 재소자 또는 그 출신들은 하나같이 교도소에서의 탈출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입을 모읍니다. 따라서 외국 어딘가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 신창원의 교도소 탈출은 쇼였음이 명백합니다. 신창원과 같이 생활했거나 이야기를 나눠봤거나 목격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 말이죠. 에서 탈옥해서 경찰에 쫓기던 탈주범 3명 가운데 2명은 오늘 낮 드라마 같은 장면을 연출한 가운데 목숨을 버렸고, 1명은 경찰에 잡혀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대전시 대청호 부근에서 포위한 경찰과 대치했던 탈주범 박봉성과 신광재는 경찰로부터 빼앗은 권총으로 자살했고, 김모는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전방송총국의 박정호 기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 총기를 탈취한 탈주범 2명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 갈전동 대청호 상류입니다. 탈주범들은 경찰 10여 명이 총을 겨누며 포위망을 5m 간격까지 좁히자 앉아있던 주범 33살 박봉선이 권총으로 머리를 쏜 뒤 쓰러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옆에 있던 24살 신광재가 권총을 빼서 자신의 머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기를 가지고 있는 2명이 탈주범 앞에서 경찰들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다가설 수 있을까요? 정말 깡도 좋으신 경찰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인생 끝장난 총기든 2명의 탈주범 바로 앞에 무장도 하지 않고 다가설 수 있겠나요? 생명보험 들어놓으셨나요?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쓰려면 좀 현실감 있게 써야죠. 앞으로는 알바를 쓰지 마시고 유명 작가를 써보세요. 너무 허접하네요. 더 웃긴 건 총으로 자살한 탈옥수들에게서 피 한 방울 안 나와요.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한 가지는 사건이 있던 1990년 12월 저 시대엔 경찰들은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 때 당시 경찰의 실탄 지급 논란이 뜨거웠던지라 결국 정부는
언론에다가는 실탄을 지급한다고 발표는 하였고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포탄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총을 탈취하여 자살했다는 뉴스는 뻥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내 주위를 스쳐가 그 누군가 말했지. 우리네 화려한 인생은 일막의 쇼와 같다고. 커튼이 내려진 텅 빈 무대 뒤편에 오늘도 또 하루를 사는 내가 있는 거야. 날 지켜봐줘. 넌 모르는 멋진 내 모습은 늘 가려졌던 거야.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